그래서 여러분이 자 계속 해보자.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붙여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조금 제가 앞에서 얘기해 드린 얘기가 이게 나치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 드리니까 다 깔려있는 얘기라 여러분 이제 설명이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일단 thinking과 presentation의 사고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막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시를 할 때는요, 결론부터 하고 나서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많이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바뀌어버려요.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골키퍼가 골을 어떻게 막아요? 그렇죠? 직감으로 막는 거야. 처음부터 직감이 살던가요? 아니죠. 처음엔 보고 떠요. 계속 연습해. 언제까지야? 이 몸이 그냥 따라갈 때까지 연습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책 보고 이런 거 나왔죠.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죠. 그게 될 때까지, 그게 바로 노하우예요. 본능, 감각은 아무리 알려줘도 못 따라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게 뭐냐? 될 쯤 되면 그만두고, 될 쯤 되면 그만두고. 그게 바로 이제 정석, 지판만 까매진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하다가 그만하고, 직감이 늘만 하면 그만하고. 저도 그래서 제가 뭐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저랑 조금 공유하는 사람은 우리는 말을 안 해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눈빛만 봐도 서로 교감이 돼. 이런 거 있잖아. 너 그렇게 했어? 나 그렇게 했어. 근데 3자는요. 그렇게가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전라도 말이 뭐죠? 거시기가 그거예요. 거시기가. 그 노하우.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생각을 할 때는 뭐예요? 정보를 끌어모으라고요. 그렇죠? 이래서 이거고, 이래서 이거고. 자, 여러분. 아래의 문장을 구조화하면 이 문장을요.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이 문장을 구조화하면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팩터 중심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도요. 쪼개서 나눠서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쪼개서 배우죠. 어떻게 쪼개서 배워요? 뭐 품사별로도 쪼개서 배우고 형식별로도 쪼개서 배우죠. 그쵸? 그러면 좀 쉬워진다고요. 어떤 돈 많은 애들은 쪼개서 안 배우고 그냥 통합으로 배우죠. 그냥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그냥 있다 보면 영어 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구조를 찾아내려면 쪼개보는 거야. 근데 쪼갤 때 뭘로 쪼개느냐가 관건이죠. 비즈니스를 못하는 애들은 뭘 중심으로 쪼개요?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쪼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지가 한 일대로 해요. 아침에 뭐 했고요? 점심에 뭐 했고요? 저녁에 뭐 했고요? 사장님이 그랬죠. 너 놀았구나. 그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보고 받는 사람 중심적으로 쪼개놔야죠. 그게 안 된다면 일단 자기 중심적으로 뽀개고 나서 뭐예요? 보고 받는 사람 중심으로 다시 전환을 하든. 그러니까 아직 안 되니까 뭐예요? 이렇게 프로세스가 많은 거죠. 근데 많이 하다 보면요. 줄어. 확 줄어. 그걸 뭐라고요? 그냥 혁신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노하우라고 하는 거예요. 줄어버리는 거. 그러면서 뭐 어떤 경쟁력을 갖게 돼요?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요리책 보고 당근을 넣으세요. 뭐를 넣으세요? 이러죠.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요. 잡히면 1g이야. 그쵸? 넣으면은 뭐 온도계를 알아? 그냥 보면 35도야. 뭐 스시의 대가들 보면은 막 하면은 그람 똑같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단계 올랐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대놓고 야,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성으로. 저 순서에 맞게끔. 오케이? 자, 요 구조를 가지고 다시 쓰면은 아까 글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회의를 목요일 11시로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결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뭐도 좋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누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훨씬 더 전달력이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 문장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쓴다라는 게 훨씬 왜 좋은지 아시겠죠? 파워포인트는 박스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구조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워포인트는. 그래서 이해가 훨씬 더 좋은 거야. 여러분, 파워포인트 쓰실 때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이미지 많이 쓰죠? 그죠? 이미지를 왜 많이 쓸까요? 네?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에 중요한데요? 이해를 높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글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일단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짜장면 먹자 하면 짬뽕 먹고 싶고, 짬뽕 먹자 하면 짜장면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고 뭐를 대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권투할 때요, 그러니까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한 방에 보내세요. 빵! 그죠? 근데 한 방이 제대로 먹히려면 뭘 많이 날려야 돼요? 잽을 많이 날려야죠. 이미지는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근데 강한 설득력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잽을 날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미지로 설득을 당한다라는 경계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 기획서 같은 데 보면,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텔레콤 쪽으로 기획을 해요. 뭐, 제안을 해. 그러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빌딩 사이에서 이렇게 전화를 딱 해. 그러면 참, 멋스러워 보일 뿐이죠. 근데 그것도 설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욕에서 큰 거리에서 흑인이 전화하는 건 어때요? 백인이 전화하는 거, 흑인이 전화하는 거, 동양인이 전화하는 거. 어떤 게 훨씬 더 성공해서 보여요? 백인이죠. 왜요? 백인은 좌우로, 여러분 흑인 하면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양애를 쓰면 기껏해야 중국, 홍콩이야. 백인을 하면 글로벌이거든. 그죠? 근데 그거는 그런 의도까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죠? 그게 바로 잽이에요. 잽. 왜? 필터링이 없어요. 거의. 글은요, 얘가 이것 때문에 이걸 썼을 거야 라고 해서 걸러들어. 왜요? 글을 보고받는 사람은 자아가 상당히 강해서요. 누가 뭔 얘기하면 일단 안 들으려고 들어요. 근데 이 이미지를 잘 쓰면 뭐야? 근데 그래서 한글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야. 왜? 이미지 쓰기가 어렵잖아요. 진짜. 그래서 쩝 하다가 뭐야? 어느 정도 될 때 한 방 뻑 보내자. 그럼 훨씬 더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쓸 때 이미지를 적절하게 써주면 훨씬 더 얘기가 잘 들어간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성공하면 막 이렇게 팔 들고 점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이런 게 모양새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림을 먼저 봐요. 그죠? 그거 보면서 아주 작은 잽 하나 먹은 거야. 그 그림 넣어주고 뒤에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죠. 그거하고 그냥 그거 없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넣어주는 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을 어떻게 내려요? 팩트에 의존해서 내리지 않고 다 감으로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상태면 뭐예요? 결국 그럴 것 같아. 여러분이 자동차를 살 때도 연비, 몸비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처음엔 고려해. 그렇죠? 근데 고려하다 보면은 결국 뭐예요?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뭐 이거 좋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뭘 찾아요? 그렇죠. 당위성을 찾죠.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면요? 그 새끼 안 만나죠. 왜? 만날 때마다 내 차가 그지 같다고 막 하는데 걔를 왜 만나? 그죠? 그러면서 이러죠. 계속 그러면. 그래도 만나야 되면.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죠? 자, 요 내용도 키팩트를 고르면 이렇게 키팩트가 나눠져요. 언제나 나눌 때 피라미드 구조로 나누라는 거예요. 혹은요, 피라미드 구조가 없으면 일단 뽀개서 뭐야? 피라미드로 재배치를 하던. 오케이? 요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재구성한다는 게 뭐예요? 요건 구성이 안 됐으니까 아까 말했죠. 동질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순서가 맞아야 된다고. 이건 제가 초급반에서 했어요. 기억나세요? 연역이 뭔지 귀납이 뭔지? 여러분이 그걸 한번 보시면 이 구성하는 방법은 딱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 연역은 이래서 이거 된 거죠. 귀납은요. 똑같은 케이스를 되게 많이 내는 거야.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북한이 남북회담을 관뒀어요. 북한이 군대를 전면 배치했어요. 북한이 탱크를 요새 정비하고 있어요. 북한이 중국한테 긴급 군사 지원을 요청했어요. 북한이 미국이랑도 정상회담을 끊었어요. 쭉 이렇게 써놨어요. 뭐 할 건가요? 뭐 할 거죠? 전쟁 일으키냐? 결론은 김정일이 미쳤어요. 그거일 수도 있다고요. 그죠? 전쟁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이라고요. A사가 성공했어요. B사가 성공했어요. C사가 성공했어요. D사가 성공했어요. 우리도 성공할 것 같은데? 설득되죠? 그렇다고 우리도 성공할 법은 없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귀납적으로 설득해버리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귀납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재구성된 피라미드를 다시 글로 표현하면 아까 글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까 글이. 아까처럼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뭐예요? 훨씬 더 정리가 잘 돼 있고 보고가 하기 빠르죠. 이거 보고하는 순간 뭐예요? 세 개의 요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글은 어땠어요? 아까 글은 구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읽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서를 쓸 때는 처음에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썼다가 바꿔도 돼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쓴다고요.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뭐예요? 파워포인트로 쓰기. 이게 뭐예요? 한글로 쓰기. 그죠? 그게 이제 보고서를 쓰고 비즈니스 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형용사 수사가 아니라 뭘 알려줘요? 구조를 알려줘요. 이거는 뭐뭐 해야 됩니다. 뭐뭐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뭘 볼까요? 왜 이건 안 했어? 빠진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했던 얘기에 대한 안 하죠. 그걸 막으려고 뭘 해요?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예요. SWOT 해버리면 더 이상 없잖아. 그죠? 자, 요런 구조. 그 다음 두 번째 asking과 answering. 여러분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answering을 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답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asking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자, 문제 제기적 사고. 문제 해결적 사고. 요걸 뭐라고 하죠? 이걸 로직 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직 트리라고. 이걸 뭐라고 해요? 피라미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안서를 쓸 땐 이렇게. 오케이? 제안서에서 가장 시작은 뭐예요? 문제. 이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문제스럽게 만들려면 또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그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야? 방안. 그죠? 문제에 대해. 자, 그리고 보고서를 쓰려면요. 보고서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보고서를. 자, 그 다음 세 번째. 브레이킹. 자, 그룹핑. 브레이킹은 뭐예요? 이 문제를 쪼개보는 거죠. 이 문제를 쪼개보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논리적 사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쪼갤 때 논리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3C, 4C 이걸 나누는 거죠. 그냥 논리의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쓰면은 잘 잘라져요.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는 브레이킹인가요? 그룹핑인가요? 브레이킹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을 뭐예요? 뭐 연령별로 보고, 그러면 연령대로 보면 뭐예요? 10대, 20대, 30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시장을 창출하려면요. 쪼개서 보면, 먼저 쪼개보는 애가 이기죠. 그죠? 근데 이건 뭐야? 그룹핑. 이건 창의적 사고. 사람들이 이런 했던 경향을 이렇게 묶어서 계속 해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쪼개지죠? 아니, 묶다 봐도 쪼개져요. 그러면 뭐예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이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창의적 사고를 제안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이미 있는 시장에서 효율을 끌고 싶죠? 그러면요, 이렇게. 레드오션, 블루오션 얘기를 하고 싶죠? 레드오션, 블루오션은 언제 얘기를 해요?
자아가 강한 애들의 독박을 요원할 때는 레드오션, 블루오션 얘기하는 게 좋아요. 결국 블루오션으로 가야 떼돈을 번다. 그렇죠? 근데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세그먼트를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시장에 이래서 여성의 20세에서 23세를 잡으면 저희가 성공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플레임워크 대 플레임레스 워크. 플레임레스. 이건 뭘까요? 이쪽으로 생각하면 플레임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플레임? 여러분, 글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네? 여러분, 영어도 쓰려면 어떻게 돼요? 1형식, 2형식, 3형식을 빌려 쓰죠. 아티클은요? 6항 원칙으로 쓰잖아요. 플레임워크로 쓰는 거. 플레임레스는 뭐예요? 그런 거 없이 형식적이지 않고 그냥 쓰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걸 비즈니스 라이팅. 이거는요, 문학적 라이팅. 최근에 제가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방법인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스티븐 킹이 누군지 아시죠? 공포소설의 대가죠?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글을 쓸 때 절대 플롯을 짜지 말아요. 플롯이 뭐냐면 스토리 라인을 짜지 말래요. 이걸 영어할 때는 시놉시스라고 말을 하죠. 시놉시스 이렇게 전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살 붙이는 거잖아요. 그거 절대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뭘 쓰는지 너도 몰라야 된다. 네가 이미 알고 있으면 인위적으로 쓴대요. 그렇게 써놨어요. 네 스토리의 모든 캐릭터를 살아 움직이게 하라. 네가 어느 날 쓰고요. 그 다음날 얘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네가 몰라야 독자도 모른다. 근데 그렇게 글을 쓰면 망쳐요. 그건 스티븐 킹이니까. 플롯으로 쓰는 걸 백날 연습을 한 애가 어느 순간 뭐예요? 그 글 쓰는 방식을 깨버리는 거죠. 그쵸? 그걸 말았죠. 경지에 올라버린 거야. 근데 그걸 초급자가 그렇게 쓰면요. 걔는 정말 재밌는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순서도 안 맞고, 뭐 안 맞고, 그죠? 그러니까 영어도 처음에 형식으로 해요. 1형식, 주어, 동사, 그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카페에 갔어요. Would you mind if you give me a 2 cups of coffee?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참 무식하게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2 coffees?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이게 본토에 가서 보면 뭐예요? 영어가 되게 짧아져.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문어체로 하잖아요. 문어체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쓰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일단 요 방식대로 쓰다가 나중에는 이게 깨져. 그러니까 저처럼 많이 하다 보면 이걸 안 봐요. 안 보고 이 플레임워크를 안 보고 뭐야? 사람을 본다고요. 사람을 자꾸. 자, 그 다음 허리저널과 버티컬 띵킹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요거 돈을 벌어야 됩니다. 어떻게 벌 거야? 하면 하나, 둘, 셋이죠. 그죠? 넷도 있죠. 다섯도 있죠. 여섯도 있죠. 이건 뭐예요? 생각하면 하는 대로 많이 나오는 거야. 그죠? 수평적 사고야. 그죠? 이걸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뭘 얻을 수 있어요? 문제라면 문제 1, 2, 3죠. 문제라면 또 해결 방안일 수도 있죠. 이걸 많이 늘리면 뭘 얻을 수 있어요? 페이퍼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페이퍼가 늘어나고요. 또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대신요. 결정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를 얘기해 주자. 그러면요. 그건 아니면 기고 아니야. 그럼 거의 이거 안 할 확률이 커요. 2개를 주면요. 이거 아니면 저거죠. 그죠?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야.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죠. 그죠? 3개를 주면 다음 3개 중 뭐가 더 좋아요? 라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젠다가. 4개면요.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5개면요. 못 골라. 그죠? 그래서 3개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줄 때. 오케이? PT 하는 법에서 제가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수직적 사고, 논리적 사고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래서 이런 거고, 이래서 이런.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너무 길죠? 그러면 어때요? 장황해지는 거, 장황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어쩌라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술 보고나 이런 건 이게 길어. 뭔가 그런 프로세스가 많다고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짧게 해주고 늘려주려면 이걸 늘려주는 게 낫죠. 방안을. 그죠? 방안을 늘려줘도 여기 상단을 늘려주면 안 돼요. 상단에 하단을 늘려줘야죠. 결국 이거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전략을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전술을 얘기해 주는 게 좋아. 그쵸? 전술은요,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더 많은 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글을 쓸 때도 사고를 할 때도 이렇게 사고해도 좋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요, 여기다 써, 어딘가에. 그죠? 어딘가에 써. 그러면 이 생각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야. 그냥 떨어졌죠, 여러분의 머릿속에선. 섬광처럼 왔다가 하죠. 근데 누구한테 말을 할 때는요, 위아래를 잡아내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위아래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더 붙여. 그럼 더 구체적으로 사람은요, 물어본 만큼 대답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100개만 얘기해봐. 그럼 100개 나와. 그죠?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야? 그럼 하나 나와. 그쵸? 여러분이 이건 뭐라고 해야 돼? 환경이 좋으면 성공할 확률이 커요. 환경이 안 좋으면 실패할 확률이 큰 거고, 환경을 극복하는 케이스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확률적으로는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나면 내가 생각이 여기에 있는지도 알아야죠. 그리고 생각을 하고 나면 말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계속. 자, 그래서 비즈니스 라이팅의 피라미드의 원칙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원칙이 있어요. 무조건 위아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결국 얘기하려는 건 몇 가지여야 돼요? 결국 하나야. 그걸 포인트라고 하죠. 그렇죠? 그 한 말에 힘을 주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요? 정보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정보가 없어도 힘을 줄 수 있어. 이 정보가 뭐면 사장님과 클라이언트 간의 친분이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저는 친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렇죠? 자, 요 얘기 일단 하위가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지 편한 대로 말하는 거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정리되시죠. 정보 조사를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일 터지면 뭐예요? 아, 이건 연구실의 문제다. 물론 너무 독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직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직감을 데이터가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하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연기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보여요? 내가 이렇게 딱 사람들 보니까 연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전반적인 게 왜 연기해? 하면 왜를 내주는 거예요. 왜 얘기할 때 여러분한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보여주면 이래서 저래서 연기합니다. 그죠? 근데 비즈니스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비즈니스에서는 이랬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요렇기 때문에 요렇기 때문에 요렇기 때문에 연기합니다. 근거를 많이 잡아주면 사람들이 맞아 이래. 그죠? 근데 사람들이 연기하겠습니다. 근데 분위기 정황상 어떻게 연기할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를 써주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왜도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얘는 뭐예요? 왜죠, 왜? 근데 왜 중에 어떤 왜예요? 연기에서 더 좋은 왜.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자, 요거는요. 조사 대상 가계의 변경을 고려하라. B급 가계는 어쩌다, A는 어쩌다, 조사 필요하다, 뭐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B급, A급 뭐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항상 논리적인 순서가 배열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 귀납으로 한다면 동급 얘기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연역이라면요. 얘는 얘가 때문에 됐고 얘는 얘 때문에 됐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연역적으로 기획서를 많이 쓰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시간적으로 쓰는 거예요. 오전엔 이거 했고 오후엔 이거 했고 그래서 저녁엔 이거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짜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일단 A급으로 해놓고 이건 뭐예요? 이거 연역이죠? 이걸 귀납으로 하려면요. 이것도 A가 돼야죠. 이래서 이거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라이팅 피라미드 수직과 수평 원칙이라는 게 일단 뭘로 시작을 해요? 독자 질문.
독자가 아니라 누구의 질문이야? 팀장의 질문, 부장의 질문, 사장의 질문. 이건 뭐죠? 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답을 해주라고요. 그죠? 그리고요. 그거에 대한 왜? 답을 해줬어. 사장님이야. 그러네. 왜 그래? 근거 하나, 둘, 셋. 그죠? 근거를 하나, 둘, 셋 하는데 세 개를 어떻게 잡아요? 네 개 왜 안 잡아요? 사장님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봐야 돼. 그러면 3C. 소비자 차원, 경영식 차원, 우리 회사 차원에서 근거. 그죠? 그러면 사장님이 그 다음에 뭘 물어볼까요? 야, 그래,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방법론. 그 다음에는요. 그래? 누가 할 건데? 인원 계획. 스케줄은 어떻게? 스케줄 계획. 그죠? 언제나 그래서 읽어야만 되는 기획서가 아니라 어떤 기획서가 좋은 거예요? 읽혀지는 기획서. 여러분, 읽혀지는 기획서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죠. 그죠? 읽혀지는 기획서에서 제일 중요한 첫 페이지예요. 왜요? 첫 페이지에서 제목이 넘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얘기 드렸잖아요.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언제 끝나요? 내일은! 버버벙 하고 끝나잖아요. 다음 거 계속 보라고. 그죠? 언제나 결론 내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언제나 언제 끝나요? 다음 질문을 염두해놓고 끝내고 다음 질문을 염두해도 끝내고. 이걸 읽으면 이게 궁금할 거고 이게 읽으면 이게 궁금할 거고. 그죠? 그래서 챕터가 넘어갈 때는 질문의 아젠다가 바뀌는 거고요. 장수가 바뀔 때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독자의 질문. 수행한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CEO들은 회사에서 CPO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죠. 그거에 대한 뭐예요? 어떻게, 왜,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답변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 알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획서를 딱 보자. 그럼 뭐도 보여야 돼요. 많이 해본 사람은. 그렇죠? 제 이런 질문, 그거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획서를 썼겠구나라고 머리에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거야. 그쵸? 뭘 물어봤으니까 뭐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이걸 잘못 잡으면요. 다 허당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되게 많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답부터예요. 네, 답부터. 자. 어떻게 왜? 자, 다음의 내용을 구조화라는 건 이거는 쭉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세요. 여기도 구조가 있죠? 먼저, 둘째, 셋째. 만약 이게 연역이라면 어떻게 썼을까요? 첫째가 둘째를 커버하고 둘째가 셋째를 커버해서 마지막이 뭐를 해요? 다시 위를 커버하는 구조겠죠. 그죠? A는 B고 B는 C고 그러면 A는 뭐예요? C죠. 그 구조로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는 B고 B는 C고 그러면 A는 뭘까요? 그러면 C죠. 그러면 결국 그 소리 하려고 중간에 계속 한 얘기죠. 그러면 B는 C라는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었죠. 말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을 억지로 넣은 거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그런 말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말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중간에다 박아놓은 거 있죠. 싫어하니까 뭐예요? 비즈니스의 대부분 귀납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썼다면 이걸 어떻게 했어요? 첫째도 이유죠. 둘째도 이유죠. 셋째도 이유죠. 넷째도 이유죠. 어떤 이유요? 동급의 레벨이에요. 이런 거죠. 매출을 높여야, 신입사원을 뽑아야 됩니다. K사도 그랬습니다. S사도 그랬습니다. W사도 그랬습니다. K사도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높여야 됩니다. 보단 왜 우리는 이러고 있을까요가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요. 아시겠죠? 왜라고 물어보면 능동을 끌죠. 우리를 높여야 됩니다 하면 수동을 끌잖아요. 그쵸? 이 내용은 이렇게. 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오케이? 여기서 하고 여기를 넣을 때 여기다 뭘 써줘요? 파워포인트로 쓴다면? 뭐뭐 해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한자 써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파워포인트로 쓴다면. 한글로 쓴다면. 단락을 나눠 놓는 거예요.
단락을. 오케이? 자, 그 피라미드 두 가지 수평의 원칙. 자, 이거 제가 논리적 사고법에서 얘기 드렸어요. 결국 이 얘기 하려고, 이 얘기가 뭐예요? 들어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연역이라고 하거든요? 연역에서는, 요런 차이가 있어요. 연역에서는요, 답은 뻔한데, 과정이 되게 중시할 때 연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역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연역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막 쓰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이 얘기를 빨리 끝내려고 해요. 그리고 뭘 해요? 신뢰를 얻으려고. 이건 과정으로의 신뢰고요. 이거는요. 결과로서의 신뢰를 받는 거죠. 몇 대 몇의 구성이라고 했어요? 2대 8의 구성이에요. 오케이?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한테 설득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설명을 할 때는요, 무조건 귀납이 짱이에요. 무조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 회사도 그렇게 해서 했던데, 김 사장님도 그랬고, S 사장님도 그랬던데, 이 회사도 그랬고, 김 사장님도 펀드를 벌었고, 저도 펀드를 벌고, 펀드를 잃었고. 근데, 이 학술적 마인드가 강한 이 젊은 사람들 있죠. 그러면 연역이 좋아요. 왜? 걔네들은 자기 스스로 탐구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스타일마다 다른 거예요. 스타일마다. 어떤 사람이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자, 보세요. 한번 우리 체크해 보자.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서 두 번째 상자에서 첫 번째 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걸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번. 이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이건 이 내용에 다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끌어내는 거죠. 이게 연역이에요. 그래서 연역은 뭐가 있는 거예요?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따라서 A는 D다. 라는 얘기. 그럼 이거는 뭐가 동그라미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받은 걸 여기서 받고, 여기서, 이거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C는 D다. 이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다 보니 연역 나왔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연역으로 쓸까 귀납으로 쓸까가 결정이 나야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판단을 받아버리고 이러한 판단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예측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만약 여러분 연역적으로 쓴 애를 깨버리려면 어떻게 깨면 돼요? 그렇죠. 가정을 깨버리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걸 깨버리면 뭐야? 다 무너지는 거야. 그죠? 귀납으로 쓴 애들 깨버리려면요. 그렇죠. 그렇죠. A사도 성공하고 B사도 성공하고 C사도 성공했으니까 우리 회사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W사는 왜 그럼 망했어? 라고 말하면 귀납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요, 깨기가 쉬워. 완벽한 논리란, 여러분, 사람이 다 죽어요? 할아버지 죽었죠. 아버지 죽었고, 소크라테스 죽었죠. 인간은 다 죽죠. 그렇죠? 기독교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안 죽었는데? 또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논리는 뭐에 근간을 둬요? 서로 간의 상호 신뢰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논리를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논리란 단지 뭐예요? 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강해주는 툴로서 사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건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건 결국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꼭 그것만 돼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봐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납득감을 하겠다라는 이해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 때리는 애 만나면 골 때리게 해서 그래요. 그렇겠죠. 이건 강화하려고 하고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줘서는 뭐 할 건데요? 여러분도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찾아요? 이런 느낌을 주는 케이스를 찾아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정보가 먼저예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먼저예요? 그렇죠. 메시지가 먼저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먼저죠. 여러분, 그 사람이랑 나랑 생각이 정말 반대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단계별로 쓰는 거예요. 단계별로. 한 번에 꺾지 않고요. 뭐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전략은 이거예요. 점점 빠져들게 하기. 오케이? 사람이요. 문턱을 안 넘자. 문턱 좀 넘자. 그러면요. 몸 들어오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일즈맨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들이밀기.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오자. 그러면요. 나가게 하기 참 어렵거든. 문제는 뭐야? 들어오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랑 너무 생각이 먼 사람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설득하기. 나랑 좀 동질적이죠? 그러면요. 한 방에 꺾기.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하고 먼 건 멀리 계획 세우고 좀 급한 거는 빨리 계획 세우고. 그렇죠? 여러분, 나랑 정말 상반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딱 여러분 쪽으로 가자. 그럼 걔 일찍 죽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확 그러면 죽어요. 그리고 그러지도 않고 사람들은. 오케이? 자, 독자의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걸 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연역. 이런 건 언제 하냐? 사전 설명이 없을 때. 그쵸?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래서 이거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별것도 아닌 내용 들으려고 너무 오랜 시간을 내가 투자해야죠.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자, 그리고 귀납은 뭔데요? 귀납은 이렇게 직구로 던지는 거죠. 하위 메시지를 통해서 독자에게 결론을 암시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결론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암시하는 거. 답은 안 주는 거야. 답을 안 주는 거에 여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답을 줘버리면요. 설득력 50% 삭감.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렇다면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PT 할 때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T 할 때는 어떻게 해요? PT 할 때는 잠깐 고개를 돌려서요. 생각하는 티를 내는 거예요. 이 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한 브레이크 타임을 한 2초 정도 줘요. 그러면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브레이크 타임을 충분히 주면서 뭐예요? 고려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출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생각을 표현할 때. 오케이? 자, 요게 마니스예요. 여러분 대부분 비즈니스 서적 읽어보세요. 다 귀납이지. 다 귀납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앞에서 기획서 쓸 때 뭐 이런 거 하자. 제안서 쓸 때. 얘기하고 케이스 스타디 쭉 얘기하자. 케이스 스타디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암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죠? 특히 공기가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왜요? 설레를 찾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애들 설레를 찾는데 왜 저러냐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저렇게 생각하다 뭐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자, 비즈니스 라이팅과 피라미드 6단계 프로세스가 뭐냐? 일단 피라미드 문서를 쓸 때는 독자에게 구조를 알리세요. 이 얘기가 뭘까요? 처음과 끝을 알리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티크라이막스라고 말을 해요. 크라이막스가 뭐죠? 절정을 끄는 거죠. 어저께 와이프랑 공포영화를 보고 왔어요. 네. 공포영화가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저는 공포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포영화 보면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이래.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뒤가 무서우니까. 그냥 안 봐. 과정을 안 봐. 그죠? 근데 한 번 본 거를 다시 보면 어때요? 내가 이제 이렇게, 걔 그래서 결국 죽어. 그러면요. 그럼 과정에 포커스를 많이, 그러면 어떻게 죽냐에 관심이 많아요. 결론을 알면, 결론을 모르면 결론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가지고 사고가 잘 안 일어나고요. 결론을 알려주면 사고가 전반적으로 잘 흐트러져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상대방한테 감정을 알려줘서 감정적 그 클라이막스를 끌어내려면 연역으로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꼭 앞에다 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사람을 다루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근데 감정적인 게 아니라 좀 전반적인 디스커션을 많이 해야 돼. 그러려면요. 한번 앞으로 놓으라고요. 여러분 회의할 때요. 회의할 때 맨날 싸우고 결론 안 맺고 막 이러는 거 많죠.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면 이질적인 사람들을 회의실에 다 집어넣으세요. 오케이? 참여자를 다 배제시켜버리라고.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다면 뭐 대리급은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빨리빨리 결론 내고 싶죠. 그러면 동질적인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돼요. 그럼 빨리빨리 결론이 나요. 오케이? 회의를 질질질 끌고 싶다. 그러면 이질적인 사람들. 끊고 싶다. 동질적인 사람들. 그래서 회사는 언제나 최종 결정이 뭐예요? 이사회, 동질급 사람들이 일단은 결론을 내는 거고, 디스커션은 실무자에서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 논쟁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위에 이 사진들이 다 이질적인 사람이면요. 그럼 회사가 결정을 못 내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답이 아니라 뭐를 할 거냐가 답이에요. 그래서 답을 알려주는 게 훨씬 더 낫고, 그 구조를 통해서 제가 연역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제가 뒤납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 스토리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답에, 얘기 전개에 좀 포커스에 많이 맞추도록. 자, 그래서 요렇게 얘기하는 거보단 요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 쭉 읽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일했다. 왜 열심히 일했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구조가 보이죠? 이거는요. 구조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숨어 있는 구조를 밖으로 끌어내주면 뭐예요? 훨씬 이해도가,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나 여러분 글 쓸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도입이죠. 그죠? 도입은 어떻게 쓰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도입을 할 때는 언제나 situation 쓰세요. 상황. 그 다음에요. 전개. 오케이? 그 다음. question. 그 다음. 그거에 대한 답. 그 다음. 그거에 대한 근거?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방법? 그 다음 뭘 하던. 자, 왜 이렇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 보고서를 쓸 때는요, 일단, 저희 회사는 매출이 작년에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저희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뻔한 말을 쓰는 거야, 앞에. 왜 써요? 뻔한 말을 쓰면 사람들과 교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리플래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회의를 하고 보고를 받을 때, 다른 일 하다가 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다른 일에 대한 잔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일과 자기가 했던 일과 이번 일이 이렇게 혼탁하게 엮여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자기가 했던 일 중심으로 지금 문제를 해석하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얘기가 다 산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 한 곳을 봐야 얘기가 되죠. 근데 사람들이 다 딴 곳을 보고 있는 거야. 이럴 때는요, 조금 재미가 없지만 상황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줘서 뭐예요? 리플래시 해주고 뭐예요? 다들 이렇게 정렬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얼마나요? 교감을 많이 얻으려면 많이 하세요. 오케이? 상황을. 근데 충분히 교감이 돼 있죠. 그럼 짧게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내는 한 장 정도도 좋아요. 파워포인트로. 사회는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일단 여기서 교감과 신뢰를 얻었어요. 그럼 청중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죠. 맞아. 맞아.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는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그쵸?
근데 여러분, 수많은 환경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특정한 방향으로 끌어야죠. 내가 원하는 방향,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수많은 얘기 중에 국내 정세, 국외 정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국내 펀드 매니저야. 그러면 국내로 끌어야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환경 얘기하다가 그러면 지금부터 국내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보이죠.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전개. 그죠? 아까 얘기했죠. 포트폴리오가 약한 회사가 얘기할 때 모든 건 있습니다. 모든 거는 다 똑같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분야에서 뭐 이런 식으로 구호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호체에서는. 그렇죠? 쭉 얘기했다가 어떤 방향으로 딱 끌어야 돼.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내 답으로 가는 방향이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전개를 하는데 증폭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파워포인트에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겨야죠. 그때 뭘 써요? 그때 스와트거나 포지셔닝 맵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황을 쓰고요. 포지셔닝 맵을 써주죠. 그러면 아젠다가 포지셔닝 맵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포지셔닝 맵 정식으로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포지셔닝 맵으로 주면서 뭐야? 포지셔닝 맵에서 해석을 해야죠. 스와트 해석을 해야죠. SWOT에서 결국 뭔데? 그죠? STP도 결국 뭔데 해석을 해야죠. 그 해석의 방향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국내 환경은 국내 내수 환경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사에서도 뭘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은 점점 열리고 있지 않죠. 이 문제에 따라서 저희가 소비자들의 무슨 개수 분석을 했습니다. 개수 분석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SWOT는요 분석이 수백 개예요. 그쵸? 여러분 S는 맨날 기술력 좋다고 W는 돈 없다고 하고 O는 뭐죠? O는 웰빙 환경이 맨날 지네 쪽이 맞다고 하고 T는 맨날 외국 업체가 쳐들어온다라는 얘기죠. 맨날 똑같아 주제는요. 스왓을 딱 써줘서 뭐야 해석을 사람들이 스왓이 갑자기 들어오면 사람들이 머리가 뭐야? 약간 딱 바뀌어요. 그죠? 이 SWT로 얘기가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면서 끌어내는 걸 뭐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싹 시사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초점을 한 곳에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바로 이게 문제 제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뭘로 해요? 앤서를 찾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사내기획서에서는요. 이게 말로 하기도 해. 쓰는 건 여기서부터 쓰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내 보고서 할 때는 사장님 저희 회사에서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스왑 분석과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뭐뭐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기도 하고 페이퍼로 쓰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작정 스왑, STP를 막 쓰는 게 아니라 그 용도가 있다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분석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상황을 써. 여긴 뭐가 있어야 돼요? 독자가 생각하는 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을 써. 왜 써요? 교감을 얻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쓰는 거죠. 까딱까딱까딱. 그래. 근데 너무 까딱까딱 시켜놓으면 지루하지 않아? C에서 뭘 써요?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 속에서 긴장감을 유발하고 어딘가 꺾어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쉽게 가르쳐줄 때 스왑이나 이런 걸 논리를 만들어주는 공구,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꺾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좀 쉬워요. 꺾을 때 스왑을 써라. 꺾을 때 프레임워크를 써라. 그럼 아젠다가 바뀐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퀘션이 기업의 내부를 강화하는 것 쪽으로 가. 그럼 뭘 쓰는 게 좋아요? 스왑을 쓰는 게 낫죠. 그래야 앞뒤가 맞잖아. 그쵸? 여러분이 하는 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가지고 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때로 모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뭘로 꺾어요? 레드오션, 블루오션. 경쟁자 상황에서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포지셔닝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걸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려면 뭘로 꺾어요? 포지셔닝맨. 세그가 중요해요. 그럼 세그먼트 STP.
그죠? 거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돼. 문제 제시가. 그러면요. 3C. 소비자의 의견이 진짜 좋아요. 그럼 설문조사. 설문조사도 여러분 해석의 방향은 여러 가지예요. 통계를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집단만 조정을 하면요. 원하는 결론은 내 맘대로야. 설문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설문조사로 그쵸? 답의 근거를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설문지를 쓰고 설문조사하고 전략보고서 쓰는 게 아니라 전략보고서 쓰고 설문조사해요. 오케이? 왜? 내 말은 안 믿어도 사람들 말을 믿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뭐예요? 어떤 문제로 딱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아젠다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잊어버려. 그죠?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이 의심이 많아. 그러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사장님이 설득이 안 돼. 그러면 뭘 늘려요? 논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수평을 늘리는 거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사장님이, 그래, 맞아. 속으로, 사장님이, 그래, 맞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뭐가 궁금해요? 그럼 뭐가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어떻게 써주는 거죠? 그럼 뭐가 궁금해요? 누가 할 건데? 인력 계획. 그럼 또 뭐가 궁금해요? 뭐 스케줄 계획. 또 뭐가 궁금해요? 자원 비용이 얼마인데? 비용 계획. 그렇게 되면 어떤 계획서가 돼요? 어떤 보고서가? 읽혀지죠? 왜? 앞이 뒤를 커버하잖아요. 뒤를 앞으로 읽는 순간 뒤가 궁금해 죽겠죠? 그렇게 되면요. 100장도 쏙쏙쏙쏙 읽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뭐가 있어요? 왜? 얘는 얘를 다 서포트하는 거죠. 얘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쓴다면 뭐를 던지는 거예요? 얘를 던지는 거죠. 대신이요. 힘이 없죠. 그죠? 여러분, 활을 쏴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건 뭐예요? 활이죠. 활을 날려보내는 힘은요. 활시위죠. 활시위를 잡아 당기면, 여기를 당기면 당길수록 얘가 세져. 오케이? 여러분, 활은요, 활시위로 날아가죠. 그리고 활 자체도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죠. 그죠? 원심력으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심력 주는 거예요. 결국 이 소리 하고 싶어서 요 많은 말을 해야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비즈니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런 말을 안 하게도 돼요. 여러분이 신뢰를 주는 사람이면 막 굳이 얘기를 안 해줘도 다 안다고요. 근데 그 신뢰를 얻을 때까지 이걸 꾸준히 계속 깔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상황 쓰고 전개 쓰고 이해되세요? 배수하는 방법? 이거는 한글로 쓸 때. 오케이? 파워포인트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한글로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뭐를 써요? 요게 기술이에요, 요게 기술. 요게 기술점. 여기서는 어느 정도 분량을. 충분히 신뢰를 얻고 다음 얘기 나올 때까지. 얘는 왜 써줘요? 얘 써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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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거를 간파하는 사람들이 기획서를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죠. 가격이 5천만 원이구나. 안 해? 그런 거죠. 그죠? 자,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 교재 보시면 딱 세 줄 있거든요. 요 내용을 SCQ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제가 터졌죠? 답은 그냥 나오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조사를 통해서 말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뭐예요? 스무스하게 만들려고. 오케이? 자, 이 내용을 다시 도입부로 만들면 엔화 강세로 인해 뭐라 그러나 일본은 무서워한다면 큰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포기하고 실망했다. 중국과 인도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잘못 가고 있는 걸까? 이러다가 뭘 써주고 싶어요?
써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이미 나온 거죠. 나는 이미 얘야. 그럼 뭐야? 얘를 하기 위해서 배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얘기죠. 그죠? 배경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해석해 보면 여러분 지금 태안반도가 지금 뭐 난리 났죠. 부정적으로 해석해봐요?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는 없어요? 이 사건이 나서 앞으로 안 하면 되잖아. 그죠? 중도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해석해 보면 많아요. 근데 지금 대세가 뭐예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로만 해석하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언제나 뭐야? 좋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석의 범위가 결국 뭐예요?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도입부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입부 부분이에요. 도입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써주면 돼요. 문제 터졌다. 당신은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원한다. 당신이 고용해야 하는 컨설턴트가 바로 우리인가? 우리다. 그럼 그 다음 뭐 써요? 왜 우리인가? 그래, 너네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 뭘 써요? 우리가 하게 되면 이런 점이 좋더라. 그렇죠? 비용은 이거다. 사장님이 왜 우린가? 사장님이 아젠다가 돈이야. 왜 우린가? 우리다. 왜? 싸니까.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뭘까? 문제가 생겼으나 해결책이 있다. 해결책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두렵다. 문제가 뭘까? 문제가 생겼다. 계획을 세울까? 과연 맞을까? 언제나 그래서 제시를 할 때는 뭐예요? 문제 제기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보고서를 잘 쓰고 기획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문제를 잘 봐요. 대신이야. 답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독자에게 구조를 알리세요. 오케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리딩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요. 상황을 얘기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첫 페이지는 뭘 써주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뭐이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이 하려는 답이 청중들이 다 원하지 않는 답이야.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대답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까놓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제가 오늘 앞으로 30분 동안 얘기할 것 중에 제 답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들어서 좋아하지 않은 것보다 말해버리는 게 훨씬 나아. 그러나 저희 팀이 1년 동안 조사해 본 결과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제안이 있었다면 저희는 다른 제안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 다음 저희 보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고는 설문조사와 경쟁사 분석과 뭐에 포커스를 많이 둔 분석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요, 욕은 안 먹어요. 문제가. 왜? 이미 말했잖아.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도입부를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전개를, 이때 뭘 써요? 그죠? 플레이워크를 쓰라고요. 뒀다 뭐 하겠어요? 이런 데 쓰지. 그죠? 그 다음에요. 뭘 끌어내요? 스스로에게 의구심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죠? 등이 아프세요? 일어나실 때 머리가 좀 핑 도시나요? 그럼 이건 감기는 아닌데? 그럼 뭐예요? 병원 가고 오게 돼 있어. 그죠? 오게 돼 있다고요. 그저께 한번 문자로 어떤 제 병원에서 왔더라고요. 감기를 이틀 이상 하시면 감기 아닙니다. 3일 했는데, 감기 아니르잖아. 그럼 전화해가지고 간다고요. 네, 감기 걸릴 거 조심하세요. 오세요 하면요. 영업하는구나. 근데요,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나 케어해주는 것 같죠?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 다음 뭐를 해요? 네모난 상자를 그리는 후에 여러분의 주제를 정하는 거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피라미드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내용을 써요. 자, 그 다음에요. 질의응답 방식으로, 다시 일로 들어가서 뭐예요? 질의응답 방식으로 내용을 이렇게 토스해서 버리는 거죠. 그죠? 수평으로 갈 때는 근거나 이유나 how를 쓰는 거죠. 넘어갈 때는 그 다음 궁금한 거, 그 다음 궁금한 거, 이렇게. 그리고요, 여러분, 교재 뒤에 다 답 있어요. 제가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뒤에 다 답 있어요. 여러분이 쓰시라고 하시 아니라 집에 가서 리뷰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는 연역적 또는 귀납적으로 설득을 한다. 이렇게 쓰면
비즈니스 라이팅이 됐죠. 자, 이런 내용을 일단 뭐예요? 이게 뿌시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요. 연결해. 그리고 뭐야? 이게 논리가 뭐예요? 뿌시, 내용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논리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설득력 있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획서에는 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정보가 궤변이 나죠. 그러면요. 궤변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주제는 이거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정보가 없어. 그래서요. 자기가 이걸 원하는데도 정보가 없어서 메시지를 바꿔. 그런 미스테이크를 하면 안 되죠. 정보가 없으면요. 끝까지 조사를 해. 그래도 없으면요. 설문조사 하던가. 중요한 건 설문조사가 아니에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를 할까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논리의 선계에는 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 오케이? 하루를 뭘로 나눠요? 오전, 정오, 오후로 나눌 수도 있죠. 그 다음에요. 오전은 또 시간대로 나눌 수도 있죠. 전개하는 방법은 시간의 순서. 대신 이건 뭐예요? 이건 뻔해요. 연역이라. 두 번째, 구조의 순서도 있죠. 시장은 소비자와 경쟁자와 마케팅은요. 4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요. 정도로도 내요. 몇 퍼센트를 해야 됩니까? 몇 퍼센트를 해야 됩니까? 오케이? 자, 전달 메시지의 내용과 구조에 맞게 메시지의 순서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여러분, 요 안에 순서가 뭐냐? 이것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건 시간적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시간적 구성으로 글을 써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내부적 비효율성 때문에 컴퓨터 설치가 중단됐다. 제품 공급의 부족, 마케팅 계획 개발의 차질, 소프트웨어의 부재. 이건 뭐예요? 정도죠. 그죠? 이거는요. 우리는 보드밀 공장의 손실을 없앨 수 있다. 뭐해서. 이건 구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글을 전개할 때 시간 아니면 구조 아니면 정도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초짜가 시간으로 얘기하고. 자, 비즈니스 라이팅 문서 만들기까지 한번 보고 이제 한 파트는 마칠게요. 요 구조가 잡히면 글을 이렇게 쓰는 거죠. 한글을. 상황이죠. 전개를 쓰고요. 그 다음 뭐예요? 앤서를 쓰는 거죠. 오케이? 자, 보세요. SCQ. 뭐뭐 했습니다. 3가지 상황이 우려됩니다. 하나, 둘, 3개죠. 하나, 둘, 3개. 그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고견해달라는 거죠. 그죠? 언제나 쓰다 보니 잡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잡아놓고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요 중간 단계가 사라질 때까지요. 여러분, 영어도 그러죠. 영어도 여러분, 처음에 하다 보면 문법을 생각하면서 영어를 해. 나중에는요, 그냥 나와요.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문법 생각을 하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나오는 거야. 자, 비즈니스 라이팅과 최종 요약. 최종 요약. 자, 일단, 생각은 피라미드 구조로 생각한다. 얘기 드렸죠? 두 번째, 생각은 피라미드 구조 내에서 다음 3가지 규칙을 지켜야 된다. 얘기해드렸어요. 그죠? 세 번째, 수직적 구조는 뭐예요? 수직적 구조는 질의응답. 그죠? 챕터를 넘길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다음에 뭘 궁금할 거냐. 그죠? 수평적인 거는요. 수평적인 거는 근거 아니면 how. 그죠? 근거 아니면 how. 네 번째, 근거를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직은 질응답이고 수평을 할 땐 연역 아니면 귀납이 있다고 했죠. 연역 아니면 귀납이에요. 근데 대부분 뭘 써요? 귀납을 쓰죠. 자, 그다음 5번째, 도입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죠? 도입부는 뭔데요? 상황, 그 다음에요. 꺾기, 전개, 그 다음에요. 의구심 제기, 문제 제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클라이언트가 읽는 사람이 뭘 얻을 수 있도록 앤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그죠? 이 앞부분을 말로 하면 말로 쓰면 되고, 그래서 사내기획서는 이 앞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 다 아니까. 사회기획서는요,
앞부분을 잘 써야 뒷부분이 힘을 받아요. 오케이? 이런 거를 이제 또 앞부분을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비즈니스 오래 하시는 물밑 작업이라고 말을 해요. 또 상황, 전개 이런 제시를 물밑 작업이 잘 돼 있으면 페이퍼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 6번째, 주제를 기술하고 도입부를 통해 주제를 재확인한 후에 아래 위를 잘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서는 결국 메시지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몇 장을 쓴 거예요? 20장을 쓴 거고 5장을 쓴 거예요. 그 한 말을 위해서. 자, 비즈니스 라이팅.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또 5분 쉬었다가 우리가 바로 이제는 뭐 쓰는 거죠? 보고서 쓰는 방법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